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천안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학교 식당 메뉴로 내놓기 위한 대회가 열렸는데요. 요즘 학생들의 입맛이 그대로 나타난 음식들이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장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리대회장이 된 학생 식당. 예사롭지 않은 칼질부터 한 번에 후라이팬 뒤집기까지. 능숙한 요리사 모습이지만 모두가 공학도들입니다. 학생들은 요즘 유행하는 마라탕과 크림소스 카레 등을 응용해 자기만의 새로운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카레인데 제가 거기서 조금 더 개발한 다음에 이제 좀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대회는 10,000원으로 구입한 재료로 3인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로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근데 매운 거를 이렇게 먹다 보면은 속도 아프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장으로만 좀 자극적이지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없나 생각하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게 국수랑 떡갈비인 것 같아서. 5년 전 시작된 대회는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올해부터는 학기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또 유학생들의 참가도 이어지면서 요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 먹고자 하는 요리를 또 거꾸로 개발을 해서 이 경연대회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입상을 해서 친구들한테 좋은 음식도 한번 보여주고 또 자기의 어떤 특기도 또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대회에서 우승한 요리는 학생 식당에서 특식으로 판매되고 우승자에게는 자신의 요리를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출범한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가 10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메시지를 받은 즉시 차량을 옮기면 단속을 피할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도 내년 3월부터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러나 생활권이 같은 지역이라도 시군구별로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가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자체 중 한 곳에만 차량을 등록하면 천안과 아산 지역 모두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시민들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라는 어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안을 해주셨고 오늘 안건에 제10차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가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외에도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접경지역에 위치한 천안 신방동 하수 처리장의 악취 문제도 합동 점검과 악취 측정, 저감제 살포 등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두 도시의 CCTV 영상 정보를 통합해 경찰이나 소방에 제공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게 됩니다. 이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아산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다 시스템에 연결되기 때문에 경찰은 경찰 간에 소방은 소방 간에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 회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석유된 천안시장을 대신해 구만섭 권한대행이 참석했습니다.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시장의 부재와 상관없이 두 도시의 상생 협력은 계속된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지역 축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축사 신축은 막고 있지만 기존 축사에서는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안시가 악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미생물을 도입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 지역 돼지 축사 악취 민원은 한 해 200여 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악취가 심하면 막 머리까지 시끈시끈 아플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심하고 한여름에는 이 축사에 그 환기를 갖다 전부 다 시키느냐 그냥 막 환풍기를 틀어가지고 밖으로 그냥 모든 냄새를 다 뿜어내요.
입장면 호당리와 시장리에는 축사 40여 동이 집중돼 있고 돼지 5천 마리가 사육되고 있어 10년째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액체 약품을 뿌려 악취 제거에 나섰지만 겨울철에는 약품이 얼어 파이프가 동파되고 습기가 찰 경우 전기 합선 사고 등이 우려됐습니다. 최근에는 분말 미생물을 이용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분말 미생물 자동 분사 장치를 3개 농가에 우선 설치해 2주간 가동한 결과 악취가 크게 줄어들고 돼지 생육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액상으로 된 미생물을 많이 썼는데요. 이게 이제 축사에 뿌리다 보면은 또 이제 축사 내부가 습해져서 또 이제 질병 위험이나 악취가 더 발생했는데 요거는 이제 분말로 돼 있어서 하여튼 분사했을 때 축사 모든 공간에 골고루 이렇게. 조금 낫어요, 낫기는. 뭐 생활하는 데는 늘상 그런 냄새를 맡고 살았는데 조금 덜 나는구나 하는 거는 좀 느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악취가 가장 심한 여름철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천안시는 악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분사장치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시가 청년들을 위해 조성한 청년 아지트 나와유가 인기입니다. 모든 시설이 무료인데다 취업과 창업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27살의 김우림 씨.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런 김 씨가 최근 자주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산 온천천에 위치한 청년 아지트 나와유. 다양한 취업 정보는 물론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에 대비한 특강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도 되게 그냥 시설적인 부분이나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갖고 더 오고 싶게 만드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청년 취업 스파르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데 지난 8월 말에 문을 연 청년 아지트 나와유는 장미마을의 한 모텔의 리모델링에 조성됐습니다. 1인 방송을 교육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과 창업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스터디룸, 북카페, 오픈 키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홈페이지에서 예약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와유라는 이름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나와 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50명이 찾아와 늘 북적입니다. 2020년도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년들이 면접을 볼 때 부담을 저희가 줄여드리기 위해서 청년 면접 정장 사업을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청년 취업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청년 캠프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 공간을 청년들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영환입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 초등학생들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여러 개 건너며 위험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까운 곳에 새 학교가 생기지만 그곳에는 다닐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은 통학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동원 기자입니다. 두정동 한 아파트 초등학생들은 1.4km 떨어진 두정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육교를 건너 고가교 좁은 인도를 지나야 하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7개를 거쳐 학교로 갑니다. 혼자서 걸어오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애혼자 등교나 하교를 시켜본 적이 없고요. 약 900m 떨어진 곳에 내년 3월 새 학교가 문을 열지만 이 아파트는 통학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학교 주변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있어 향후 과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이유입니다. 또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는 입주 당시 두정초등학교에 기부 체납을 했기 때문에 새 학교 입학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희망초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두정초에 기부 체납을 해라, 증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 기부 체납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희망초가 예정이 확실하게 되어 있었다면 희망초에다 저희가 기부 체납을 했겠죠.
학부모들은 천안교육지청 앞에서 천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아직 건설되지도 않은 아파트의 학생 수를 과도하게 집계하고 있다며 과밀화 전까지만이라도 한시적 공동통합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부터라도 희망초라든지 두정초 선택해서 갈 수 있으면은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희망초가 과밀될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지만은 또 행정관청에서는 그것조차도 과밀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밀이라고 개선되는 시점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달라. 그러면 저희 신입생부터는 그 학교에 안 넣는 걸로. 학부모들은 시민 3,000명의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오는 25일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힘든 경제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손길들이 이어졌는데요. 캠페인은 내년 1월까지 계속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눌러주세요. 이웃사랑의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탑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세종 지역 올해 목표 금액은 11억 7,800만 원. 지난해보다 7.6% 늘어났습니다. 전체 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해 사랑의 온도 100도를 초과 달성한 세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시민들의 이웃사랑에 감사를 전하며 올해도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이 등대가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도탑 제막과 함께 기업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를 약속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도 3명이 늘어 16호까지 탄생했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캠페인 기간에는 2차례 현장 모금도 진행됩니다. 1차 현장 모금은 다음 달 2일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열리며 다음 달 13일에는 조치원역 광장에서도 모금 행사가 펼쳐집니다. 기부는 현물로도 가능하며 ARS나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계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시민들의 정성이 모인 성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동지역에 이어 읍면 지역에도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잇따라 건립되면서 관리 예산도 계속 증가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요. 세종시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일명 복컴이라 불리는 이곳은 시민들이 행정과 문화, 복지 등 각종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현재 신도시에 12개, 면 지역에 1개가 건립되어 있고 앞으로 19개를 추가로 건립하게 됩니다. 문제는 운영 예산입니다. 복컴 1개당 연평균 5억 4천만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어림잡아 7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남은 19개가 추가로 건립되면 한 해 17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세종시 입장에선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복컴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운영 방식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금처럼 시 직영 체제로 두되 체육관이나 도서관, 주차장 등의 관리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운영의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체육이나 일반 시설의 개방 시간을 늘리되 시설 유료화에 따른 수익금은 복컴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선에서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저는 사용료를 좀 징수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복컴은 건립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로 앞으로 19개의 복컴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에 있는 만큼 계획 단계부터 예산을 줄이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지역 대표 특산물인 복숭아와 배를 활용한 농촌 테마공원이 오는 2021년 말 조치원 인근에 들어섭니다.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세종시 농촌 테마공원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테마공원의 핵심은 세종시 특산물인 복숭아와 배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복숭아 상자를 형상화해 건립되는 체험관에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기는 동시에 잼 만들기 같은 농촌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농촌 테마공원인 도돌이파크는 이곳 조치원 신흥지 일원에 오는 2021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모두 33만 제곱미터로 복숭아와 배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체험장이 조성되며 어린이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놀이터와 사계절 화원, 포토존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게는 체험학습장으로, 시민들에게는 나들이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생산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팔아보고, 또 사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 직접 놀아본다는 의미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세종시는 농촌 테마공원 조성으로 부족한 여가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린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와가지고 농촌 체험도 하고 또 우리 놀이시설 즐기기도 하고 또 그로 이래가지고 우리 구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크게 역할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 도돌이 파크의 캐릭터와 브랜드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거친 뒤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5년째 굳게 닫힌 채 방치되고 있는 100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세종시 소정면의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세종시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소정면에 있는 옛 군부대 종합보급창 제33 유류지원대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이뤄진 세종시 항공부대 조정 작업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부대 이전 작업이 완료된 이후 5년 넘게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98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 중 51만 제곱미터는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그 사이 국방부에서 부지 매각을 위한 일부 행정 절차만 진행했을 뿐 현재까지 이렇다 할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군부대는 좀 빠져나가는데도 지금 이렇다 할 시에서도 개발 방안이 없고요.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세종시가 나서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당장 세종시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내용으로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와 정책 협력 방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간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하시도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을 성공세를 분석하고 시민의 뜻을 모아 북북한 발전이 가능성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에선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을 살려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도농 상생 발전의 모델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동지역하고 우리 읍면동하고 이렇게 해갖고 도농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세종시청엔 이곳의 활용 방안을 찾을 업무를 담당할 책임 부서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세종시의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고운동 남측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보다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VR 장비를 착용한 채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상담은 물론 스트레스와 불안 지수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뇌파를 분석해 가상현실 속에서 해소법을 찾는 겁니다. 화면을 따라 이리저리 몸을 움직입니다. 놀이를 통해 체력을 측정하고 현재 건강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런 동작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동할 수 있어서 되게 효과적이고 운동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체력 측정, 그리고 처방과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구강, 손 씻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영양체험실 등도 마련됐습니다. 더욱이 모든 건강관리에 최신 스마트 기술이 더해져 보다 체계적이고 재미를 더했습니다. 받은 내용을 이곳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운동 결과가 모든 아이디 카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값을 시기별로 비교할 수 있고 그 최적화된 운동 방법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세종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